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에요. 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이때 나는 왜 이런 기분이 들었지? 딱 하나로 선택하기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시 우울해지거나 분노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내가 나의 감정을 잘 해소했다고 믿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소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무의식에 남아 우리의 일상과 마음 상태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잘 다루지 못한 채 넘어갔다면 그 뒤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이나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서운했던 일을 털어놓지 않고 억눌러 두었다면 현재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을 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나를 가장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을 하나 선택해보세요. 저도 분명히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딱 하나로 선택하기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 안에 두루뭉실했던 뭔가가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감정을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에요. 선택했다면 다음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 요가, 러닝, 산책과 같은 신체 활동, 그림, 음악과 같은 예술 활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활동들은 감정을 잠깐 잊거나 흘려보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로 친구들과의 대화를 선택했었는데요. 나의 고민이나 힘듦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그 순간만큼은 그 사건을 좀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은 해결되거나 해소된 건 없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직면해야 하는 시간을 유예한 것 뿐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비로소 내 감정의 이유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택한 상황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세요. 슬픔인지 불안인지 분노인지 그 종류를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은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왜 이런 기분이 들었지? 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혹은 지금 느끼는 이 화가 이 상황 때문인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불안 때문인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유를 떠올려 보면서 다시 우울해지거나 분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구나.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목 외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바라봐줘야 할 나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상대에게 왜를 묻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럴까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도 나의 일부구나. 이 감정이 그냥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가는 중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유를 묻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비난의 이유를 묻지 마세요. 자, 선택했고 이유도 분석했어요.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어떤 패턴에 민감한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는 이런 말투에 쉽게 상처를 받는구나. 나는 이런 상황을 못 견뎌야 하는구나.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이 감정의 트리거가 됐을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속상해하는구나. 나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구나로 정리가 되죠. 내 안에 모호했던 감정의 덩어리를 글로 꺼내는 행위 그 자체가 나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은 결국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다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라고 넘겨짚기는 쉽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조용조용히 차곡차곡 다 쌓여서 터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다시는 느끼지 않을 수도 없죠. 중요한 건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유발되는 그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던 비슷한 말을 또 들었을 때 내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준비된 나는 그 사건과 감정 사이에 찰나의 여유를 두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가고 또 많은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또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라는 건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전과 같이 내가 반응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2025년에는 감정 다이어리를 하나 마련해서 자신만의 감정 매뉴얼을 만들어 가보세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면 다음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과 자긍심을 느끼는지도 기록하면서 왼쪽은 부정적인 감정, 또 오른쪽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내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지 못해요. 그냥 구름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는 중인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감정을 모호한 상태로 내 안에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 문장 한 문장씩 정의하면서 살아가세요.